이 전 시간에 오프로스 시뮬레이터 하셨죠. 그거는 이제 오프로스를 연구나 또는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때 연구나 알고리즘 개발이나 개발용 시뮬레이션 하실 때 쓰는 생각 보시면 여기서 보시게 될 시뮬레이터는 경진대회를 위해서만 준비된 시뮬레이터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이 로봇 가상로봇 경진대회라는 게 2010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혹시 그때 포스터를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 같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자 이제 이 시뮬레이터로 경진대회 시뮬레이터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터 소개 같은 부분을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거는 실제 설치하면서 안 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디아레스라는 툴은 원래 이제 오프로스하고 상관없이 별개의 로봇 시뮬레이터로 개발되어 있는 툴인데 여러분이 이제 로봇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계를 하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요. 로봇을 설계를 하는 로봇을 소프트웨어상에서 캐드 설계를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상에서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원하는 위치 센서나 이런 걸 부착을 하신 다음에 로봇이 동작을 하는 환경을 사람들과 직접 에디팅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을 해서 C 레벨 또는 그래피컬 VPL이라고 하죠. 그래피컬한 랭귀지로 로봇을 제가 결과를 얻고 그걸 피드백하면서 계속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하진 않지만 키네틱 엔진을 적용해서 현재 실제 물리 현상과 굉장히 유사하도록 물리 데이터 계산을 할 수 있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툴 전체를 보면 이제 로봇의 말 그대로 로봇을 만들어내는 로봇이 이제 겉에 외형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센서를 부착한다라고 했을 때 로봇 센서 위치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로봇에 관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센서나 이런 것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로봇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마다 특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사용자가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이 저희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로봇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해서 컨트롤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제가 가상으로 경진대회용 로봇 시뮬레이터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 중에 이제 제약적인 요소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환경 데이터 부분이 요거는 이제 경진대회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전용의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대신 여러분이 로봇을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도 여러 가지 모델을 하면 일종의 이제 사용자가 편차가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로봇은 한정을 지정을 하고요. 그 로봇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를 기본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서 종류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저, 초음파, 적외선, GPS 이런 외부 센서들을 이용해서 자이로까지 이런 외부 센서들을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공되어진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 로봇에 센서를 많이 부착하거나 적게 부착하거나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몇 개를 부착하든지 여러분이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환경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파일을 보면 여러분은 설명서를 읽어보셨겠지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서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 텍스처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봇과 환경이 구성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교육받았던 오프로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제어 도구가 되겠죠. 제어 도구를 이용해서 가상의 로봇을 제어해가지고 원하시는 환경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다 설치하고 오셨나요?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다 되시나요? 설치하시면 그 두 가지 아마 거의 대부분 윈7 쓰시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아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부분도 먼저 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보여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 더 먼저 하고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죠. 설치했을 때 2번, 3번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2번부터 보면 거기에 그 일종의 인스톨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되면 윈7 32비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계속 64비트를 쓰시는 분들 올라와서 그런데 64비트에서 시뮬레이션이 다 되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64비트에서는 각각의 그 사용자 계정 권한에서 접근할 수 있는 폴더에 그 권한이 따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설치하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런 파일들이 그러니까 CD에서 하드디스크로 복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리자 권한 중에서도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이 있고 그냥 유저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그냥 관리자 권한을 상속받은 사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설치하실 때 관리자 권한을 설치하시고 만약에 이제 계속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면 관련 해당 폴더의 권한을 사용 권한을 그 파일 탐색기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속성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속성 권한을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가 라이트할 수 있는, 자기 계정으로 라이트할 수 있는 계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복사가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하나가 아니고 저희 안에도 이제 시뮬레이터 안에도 도구가 4개가 있고요. 오프로스가 연동돼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 레지스트리 이쪽에 이제 서로 연결된 정보들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레지스트리에 데이터를 라이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를 해서 roproof.org에 가시면 Q&A 보시면 Q&A 파일에 EDR.exe랑 실행 파일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패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받아서 덮어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설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락셋이라고 하는 그 밑에 보시면 또 실행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걔로 패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게시판에 주로 참조를 하시고요. 환경 설정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발생할 때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을 했을 텐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패치를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설치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그 오프로스 CD를 받으시면, 전체를 다운받으시면 시뮬레이터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오프로스 툴들과 시뮬레이터와 엔진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이전에 그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 주에도 패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EDR.exe를 덮어 쓰시고 락셋으로 세팅을 다시 해주시면 영상 조작하게 되겠습니다. 전체를 설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저는 이제 시뮬레이터 설치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오프로스를 다 깔리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터 셋업이 자동으로 실행될 텐데요.
거 지금 깔려 있어서 아마 언인스톨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잠깐 지금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64비트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잘 되거든요. 그래서 64비트 안 된다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시네? 64비트에서는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폴더에 대한 권한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64비트 설치되면 설치 경로가 C 프로그램 파일에 X86에 설치가 됩니다. 이 폴더에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면 진행 중이고요. 설치가 되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그 폴더를 찍어보시고 속성을 보시면 전부 다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기 전용으로 풀어놔도 94비트 컴퓨터는 지가 알아서 계속 읽기 전용으로 계속 바꿉니다. 폴더를.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이제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문제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커들이 폴더를 함부로 흔드니까 막을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계속 이기전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그 부분을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은 무식하지만 계속 이기전용을 푸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뮬레이션 전에 이기전용 한번 푸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EX를 다운받으셔서 가정을 하면 다운받은 걸 폴더에 패치를 해주시면 예. 32비트는 그냥 자동으로 쭉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 설명 안 드리고 64비트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는데 기동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치 다운된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진대용 맵 파일 사이즈가 25메가 정도 돼요. 그래서 3D 환경을 다 구축하는데 로딩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터가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다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딩이 되어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뮬레이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상황은 뭐냐면 이미 시뮬레이션을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순간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뮬레이터는 사용자가 이렇게 여기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스타트, 빠르게 실행 이런 식의 어떤 컨트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진대용 시뮬레이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 파일이 실행되는 순간 시뮬레이터가 자동 실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이게 또 가려졌는데 EDRF 런처가 같이 무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오프로스라고 하는 로봇을 제어하는 툴과 이 시뮬레이터의 서로 역할을 해주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떠서 대기하는 상태에서